송 입시 소방입니다.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과목별 집중 공략, 과학탐구 특별 파견, 소통왕 김웅태 특파원과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대치프라임 김웅태 특파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보거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 힘과 운동 2.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뉴턴 알죠?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 엄청난 천재죠. 26살에 이 고전역학을 다 집대성한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 똑똑하다 하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은 뉴턴이었어. 뉴턴도 역시 아인슈타인이 고민했던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룩해놓은 그 학문의 그런 위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나이도 많이 80살까지인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도 그냥 그걸 고수를 한 거야, 자기 거를. 우리 이제 위인전기에서 많이 뉴턴을 봤죠? 어떻게? 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 뭘 발견했니? 어떻게 해서? 공원에서 이렇게 누워서 낮잠 자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들 들어봤을 거야.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물리를 못하게 되는 이제 첫 번째, 그 위인전기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 다 오해하고 있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니고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게 중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주공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이놈의 사과도 지구를 찔끔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그게 만유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주공간상에서 지구하고 사과를 봤을 때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만유인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지구에 있을 때 이걸 놓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지금 분필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주공간상에서 이걸 보면 지구가 분필을 분필을 잡아당기는 거고 이 분필도 지구를 잡아당기는 거야. 근데 지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만유인력이라고 한다. 한번 볼까요? 목소리가 너무 큰데요. 선생님이 하다 보면은 업돼가지고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데 살살 해볼게. 근데 특히 이런 과목들은 졸려서 안 돼. 선생님이 깜짝깜짝 놀래게 좀 해줘야 돼요. 자, 먼저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 강의를 접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이과생들이잖아. 야, 이과를 졸업해가지고 뉴턴의 운동법칙 3가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1법칙 뭐지? 아는 사람 빨리 읊어봐. 1법칙 관성의 법칙이야. 자, 첫 번째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관자가 무슨 관자냐면 습관할 때 관자예요. 저거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우리말로는 그걸 번역할 게 없다 보니까 관성이란 말을 쓰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습관 무섭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은 미래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거나 그러면 초지일관의 자세가 필요하잖아. 그치?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치? 이거 예전부터 뭐라 그러냐면 나는 관성을 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똥꼬집이라고 가르칩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치? 니네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제일 떴던 회사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도 있네요. 카메라에 소니가 있네. 그죠? 소니라는 회사가 사실은 옛날에 엄청나게 잘 나가던 회사잖아. 뭐 팔아서? 워크맨. 니네 워크맨 잘 모르지? 모를 것 같아요. 워크맨 여기 테이프 넣어가지고 이렇게 휴대용으로 음악 듣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그게 CD 플레이어로 바뀌고 그 뒤로 이제 뭐죠? 뭐였는데? 아이리버? MP3. 그죠? MP3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거의 다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통일이 돼버렸잖아. 선생님 맞죠? 나이가 선생님 아재야. 그런데 그 소니가 그 사업에서 망해갖고 지금 우리나라 삼성에 뒤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한참 잘 나가던 회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초지일관? 과연 이게 중요할 거냐? 그죠? 지금 세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또 뭐이니? 자동차. 여러분들 자동차, 유명 자동차 회사 얘기하면 BMW, 벤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니네 잘 알겠지만 테슬라라는 회사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동차의 산업에 누가 뛰어들어갔냐면 구글, 삼성도 뛰어들어갔어요. 왜 그래? 자동차 핵심이 뭐였어? 엔진이잖아. 그 외에 나머지 90 한 몇 %는 전부 다 전자장비라고요. 그러니까 구글하고 삼성이 거기에 안 뛰어들 이유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자동차 회사들만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닌 거예요. 아마 벤츠, BMW 쉽지 않을 겁니다. 엔진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 전부 모터로 바뀌었잖아. 전기 자동차로. 그러면 세대가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고집하는 시대는 요새는 좀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걸 좀 유동적으로 좀 옮겨줘, 이렇게 좀,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관성은 끝까지 자기 습관을 고집하는 거야. 나는 원래 이래.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으려고 하는 게 관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똥고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말에 번역본이 별로 없어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야. 근데 우리말로 번역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형태 자체가 뭐야? 그냥 그 자리에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더라. 자, 관성은 어떤 걸 관성이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짜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힘이 0일 때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힘이 0일 때.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힘이 0일 때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문제 풀 때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다고. 뭐 있었니? 얼음판 위에서. 얼음판 위에서. 이런 말 들어봤죠? 또 뭐라 그러나? 똑같은 말로? 미끄러운 수평면 위에서. 또 뭐 나오죠?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마찰력이 없을 때.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뭐였어? F는 0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런 거 문제 많이 봤을 거야.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도 이거 퉁 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똑같이 텅텅텅텅텅텅텅. 무슨 운동이야 이거? 등속 운동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탁탁탁탁 하는 거. 등속 운동.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로 땅 준 힘이 그 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운동을 계속하는 거죠. 우주공간상에서 여러분들 나가갖고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에 무슨 우주라이크? 그거 나왔었죠. 그거 이렇게 이렇게 갖고 걔네들이 막 스프레이로 씩하고 있는 거죠. 왜 우주공간상에 나가갖고 만약에 혹시라도 가서 방구를 뿡 하고 꼈다 그래봐. 그 추진력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가야 되는 거야. 등속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더러운 얘기인데 뭐 트림이라도 해야지 반대편으로. 그래야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한 번 작용한 힘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 속도로.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관중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자, F는 0. 그러면 F는 0이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F는 MA라는 식 기억나죠? 자, F는 MA. 근데 이게 0이래. 자, A 한번 살려볼까? A 어떻게 됐었지? A 어떻게 됐었어요? 델타 T는 V-V0라 그랬어. 근데 이게 0이래요. 자, 여러분들 여기 봐봐. 이게 0이면 질량은 절대 0이 될 수 없지. 어떤 물체가 절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A가 0일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 수학 조금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지. 그래서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잖아. 그러면 누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거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0이 돼야 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있어?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가 둘 다 0이야. 그 다음에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가 같은데 0이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정지야. 계속 정지야. 왜? 처음 나중 0이니까. 이걸 우리는 정지라고 하고 이런 관성을 무슨 관성이라고 그래? 정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관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정지 관성하고 얘는 뭐예요?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가 똑같이 등속 운동이지.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등속 운동이 바로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야 얘는? 우리는 얘를 운동 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눈다. 정지 관성하고 운동 관성. 결국 뭐다? F가 0이다. F가 0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지 관성, 운동 관성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정지 관성에 어떤 거 있을까? 니네 컵에다가 동전 올려놓고 종이에 두꺼운 종이에다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탕 치면 동전이 그 자리에 있다가 통 빠져요. 그거 동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한 거야. 식탁 위에다가 그릇들을 올려놓고 식탁볼을 확 잡아 빼요. 그럼 그릇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왜? 처음부터 끝까지 걔네는 그대로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정지관성. 왜? V하고 V0가 처음부터 0이야 그냥. 자, 이번에는 자 1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몇 초 나와요? 어마한데요? 자, 그럼 100m를 달리고 나다 보면 어떻게 돼?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잖아. 결승선 통과할 때 어떻게 되니? 결승선을 딱 끊고 지나갈 때 나는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 계속 가죠. 이건 뭐라 그래? 자기가 운동하고 있는 속도를 초지일관 밀고 가는 거예요. 등속 운동, 운동관성이야.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있어요? 우리 그 장돌이? 망치가 빠져가지고 헐거워졌어. 그럼 망치 대하고 손잡이하고 망치 그 쇳덩어리하고 같이 운동을 시키는 거지.
같이 운동을 시켜. 자, 운동을 시키는데 자루만 땅 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 쇳덩어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박히는 거죠. 왜? 쇳덩어리는 계속 운동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운동관성을 이용. 관성의 법칙은 그래서 정지관성하고 운동관성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자, F가 뭐라고요? 0이다. 이번에는 이제 가속도 법칙, 두 번째 법칙이죠. 가속도 법칙. 자, 힘에 대한 얘기잖아. 자,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예요. 힘이 0일 때였어. 가속도 법칙은 뭘까요? 힘이 0이 아닐 때겠지. 근데 이제 물리나 수학 같은 경우 정의를 할 때 0일 때, 0이 아닐 때 두 가지가 있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지.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0이었으니까 이쪽 파트가 있고 이쪽 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된다. 여러분 F가 0이면 자, F는 MA, MA가 0보다 큰 거야. MA가 0보다 작은 거죠. 자, M은 어차피 플러스 값이니까 빼버리고 얘가 이제 어떻게 돼? 델타 T분의 V-V0라 그랬지. 얘가 0보다 큰 거야. 델타 T분의 V-V0가 0보다 작은 겁니다. 그런데 부등호 등호식에서는 부등식에서는 이 분모가 좀 애매하죠. 우리 그냥 저 델타 T를 1초라고 합시다. 0초에서 1초. 얘를 1로 가버리자고. 그러면 나중 속도가 1초겠지. 그러면 1초일 때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게 0보다 크다 그 얘기는 V1이 V0보다 크다는 얘기고 V1이 V0보다 작다는 얘기죠. 얘 어떤 의미냐? 처음 속도보다 1초 후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야. 어떻게 된 거니? 힘을 운동 방향으로 줬다는 얘기야.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가속됐다는 얘기야. 얘는 뭐예요? 끼 이렇게 되는 거지. 얘 그래서 가속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얘는 뭐죠? 감속되었다. 이런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운동 방향으로 자 선생님이 이렇게 뛰어가고 있어요. 뒤에다가 발로 찼어. 그럼 빨라지지. 앞으로 빨라지는 속도라고요. 그래서 원래보다 빨라지는 거. 가속됐다.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슴팍을 찼다 그래봐. 그죠? 그러면 추춤하지. 속도가 늦어지죠. 브레이킹. 그죠? 감속됐다. 이 두 개 다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중에서 이 가속도가 일정한 애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또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다 외웠어. 숙제 내줬었는데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자, 하늘이 두 쪽 나도 요거는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죠? 이렇게 된다고. 이게 우리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속도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래프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프 문제는 자, 이건 나중에 또 하겠지만 자, 요렇게 되면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이렇게 놓으면요. 자, 가속되는 경우는 속도가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식이면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자, 감소하는 방향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했었죠? 저번 시간에 여기에 S,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S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마이너스 값도 있더라. 나중에 마이너스 값은 빼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속도 법칙이다. 이거는 가속도 법칙은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운동방정식 풀면서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바로 이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물론 물리2나 내신에 가면 가속도가 변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런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나 이런 걸로도 나올 수 있는데 수능에서는 등가속도까지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20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변가속도라고 얘기하는데 가속도가 변하는 거 변가속도 그런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등가속도, 변가속도 가속도가 변하는 게 있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잠깐 지우고 갑시다. 가속도 법칙 했고 마지막에 이제 작용 반작용. 우린 작반이라고 하죠.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여기까지만 지웁시다. 자,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죠? 작용 반작용. 선생님이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용 반작용. 우리 또 액션 리액션 뭐 이런 말 하죠. 뭔가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리액션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그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다행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줘서 나는 되게 행복하네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생님 지금 걸어갑니다. 자, 어떻게 걸어가? 뭐 유인원이 걸어가는 것처럼 자, 걸어가고 있죠. 이제 이 걷는 것도 작용 반작용이야. 선생님이 지금 오른발을 바닥에다가 작용 그랬더니 바닥이 나를 탁 밀어주는 거야.
반작용. 작용, 반작용. 만약에 여기가 진흙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용을 하면 이게 반작용이 안 나니까 푹 빠지죠. 못 걷는다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작용, 반작용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비교한 거 있어요. 자, 뭐가 있어? 힘의 평형이 있어. 이걸 구별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방정식을 제대로 풀 수 있다. 자, 작용, 반작용, 힘의 평형. 한번 볼까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 자, 선생님이 하트를 좀 좋아합니다. 자,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힘의 크기가 같아. 힘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방향이 반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일작용선이다. 뭐 이런 말을 쓰죠. 동일작용선상에서 동일작용선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게 동일해야 돼. 만약에 이 라인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회전해버립니다. 이런 걸 우리는 힘의 평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지? 또는 뭐 작용, 반작용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같은 작용선상에 작용점이 존재해야지 우리는 이걸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얘네들의 공통점이다. 자, 이제 차이점이 중요하니까 차이점을 한번 보자고요. 뭐가 차이점이냐면 작용, 반작용, 힘의 평형.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 카메라가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자, 봅시다. 잘 봐. 여기 책상이에요. 자, 선생님이 30뉴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겠지만 내가 30뉴턴 한번 책상을 때려볼게. 30뉴턴이에요. 자, 50뉴턴. 느껴지니? 50? 30, 50. 아, 선생님 지금 아파 죽겠어요. 자, 아마 얘도 아플걸? 얘도 아플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30뉴턴을 힘을 주면 나는 책상한테 30뉴턴의 힘을 준 거야. 책상은 내 손바닥에 30뉴턴의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뉴턴만큼 아픈 거야. 50뉴턴을 줬어. 아파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작용점이 내가 얘한테 준 거니까 책상에 있는데 책상은 작용점이 내 손바닥에 있는 거야. 서로 작용점이 다른 물체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이야.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힘을 벡터로 표시했잖아. 벡터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죠. 니네 벡터 합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니? 이런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거 합 계산할 때 어떻게 하지?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키지. 그래서 작용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려갖고 이렇게 해서 합력을 구하잖아. 작용점이 일치해야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작용점이 다르잖아. 이거 합력 계산이 안 된다. 합력 계산이 안 되니까 선생님 손이 아픈 거예요. 그치?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얘도 엄청 아플 거야, 말로 못해서. 그죠? 그런데 힘의 평형은 뭐냐면, 잘 봐. 이 분필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분필이 선생님 오른손으로 얘를 30뉴턴 잡아 당겼어. 왼손으로 30뉴턴 잡아 당겼어. 잡아봐. 힘의 크기는 똑같죠? 30뉴턴, 30뉴턴. 방향 반대지? 동일 작용선상에 있지? 자, 아까도 똑같잖아요. 30뉴턴 똑같지? 동일 작용선에 있지? 뭐만 다른 거야? 작용점만 서로 다른 거지만 얘는 작용점이 분필에 있잖아. 오른손이 분필에, 왼손이 분필에. 양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멈춰있죠. 힘이 0. 이건 힘이 0이야. 이건 힘이 0이야. 이게 힘의 평형이야. 그래서 얘는 작용점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합력이 얼마야? 0인 거야. 그래서 힘의 평형은 힘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작용, 반작용은 힘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이유는 뭐예요?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얘는 작용점이 서로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합력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구에서 우리 이거 한번 아까 잠깐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얘 뭐지? 앵두같이 그렸는데 사과다. 얘는 뭐예요? 지구다.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을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여기에 지금 이제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책상 위에 사과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 자,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은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야. 그 다음에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겨요. 이렇게. 우린 얘를 뭐라 그래요? 만유인력이라고.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지구가 사과를 해? 작용점이 있지. 사과가 지구를 해? 작용점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거야. 얘네 둘이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합력을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학생들이 가끔 질문해요. 선생님 계산하던데 책에서는? 그거는 크기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중력은 F는 mg고요. 그 다음에 만유인력은 g의 r의 제곱에 m의 m인데 이거 크기가 같다. 이거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크기가 같다는 걸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 거일 뿐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g의 r의 제곱에 m의 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를 지우면 우리가 중력과 속도 g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g의 r의 제곱에 m이더라. 그래서 어떤 행성의 중력과 속도를 중력을 얘기할 때는 그 행성의 질량하고 그 행성의 반지름하고 관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중력과 속도 이 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얘네 둘이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힘이야. 단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같다고 놓고 산술적으로 푼 겁니다. 그냥 계산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뉴턴의 운동 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까지 끝난 거예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우리 굳이 식으로 나타내자면 A가 B를 준 힘은 반대 방향으로 B가 A를 준 힘이다. 이렇게. 그죠? 서로 다른 곳에 작용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죠? 김웅태 특파원 감사합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추세는 2014년 29.2%를 돌파하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공부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난시, 사시, 근육 통증 같은 건강 문제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공부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지금 바로 두 팔을 쭉 뻗고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 둘, 이렇게? 대학올레 다음 시간에도 가벼운 잔소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